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9분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정말 많이 그리고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일본 독도 전시관 즉각 폐쇄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요구에 대한 후속 기사가 있으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예정이고요.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지점으로 바로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요.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2560선에 조금 못 미친 2558.0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라고 하는데 수급 주체 잠시 뒤에 보고요. 일종 흐름부터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우상향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2560선에서 지금 살짝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뚫고 올라가는지 안착하는지 장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2886억 원, 기관도 2682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오늘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5838억 원이나 대량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91.57포인트입니다. 0.36% 하락하면서 낙폭이 전 시간대보다 한 1포인트 정도 더 커졌습니다. 890선은 지키고 있는데 900선에서는 조금 멀어진 모습이죠.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일중 흐름 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일단 896포인트대까지는 올라갔는데 이후에 정호경에 쭉 빠져내려오면서 888포인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890선도 살짝 무너졌다가 현재는 90선은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거래소와 정반대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지금 65억 원, 532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646억 원 순매수,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 나왔는데 현재 변동 상황이 있는지 체크해봅니다. 역시나 아직도 급락세가 진정이 안 되네요. 1060원 20전에 거래되면서 10원이나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대우, SK하이닉스, 네이버, 진에어,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계신데요. 포스코대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작년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포스코대우 지금 12%의 강세를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14% 증가했다라고 공시했고요. 매출액도 6.86% 늘었고요. 당기순이익도 36%나 급증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300%가 넘게 급증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장중에 단숨에 76,000원까지 지금 뚫고 올라갔습니다. 현재도 75,800원, 4.7%나 상승하면서 75,000원대 가볍게 회복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역시 호실적 그리고 자사주 매수한다, 매입한다라는 호재로 오늘 올라가는데요. 3.64%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나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0.3%나 늘어난 2,911억 원으로 집계됐다 밝혔고요.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1,190억 원 규모의 자사 보통주 13만 3,858주 취득을 결정했다. 장내 매수 방식이다라고 공시하면서 오늘 주가 양호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5% 상승. 현재 오늘 최고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진에어입니다. 3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과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진에어 오늘 잘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8,000억 원대 플랜트 수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태국 현지 업체 TTCL과 공동으로 수주했고요. 공동 수주 금액은 8,800억 원 규모고 수행구는 6,7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세화 PNC, 성창 오토텍, HLB 생명과학, C큐브, K사인 나와 있습니다. 세화 PNC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이슈가 나왔는데요. 중동에서 런칭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고요. 모레모 판매 흥행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직행한 모습입니다. 두바이에서 론칭한 모레모인데요. 8개월 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요르단 등 중동 지역에서 월 4만 개에서 5만 개씩이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중동에서는 화장품 판매량이 굉장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세화 PNC 오늘 주가 바로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성창 오토텍,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대책들이 지금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올라온 건데요. 성창 오토텍 바로 상한가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지금 절감을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수소 전기차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유력한 서울시장 지금 후보로 나선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HLB 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리버 합병 철회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6,800원대까지 급락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14%의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3월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3차례에 걸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병 시도했지만 지금 무산이 됐다, 철회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재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투심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큐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시킨다, 이런 정책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소식들이 바로 주가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데요. 일단 장중에는 15%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대로 윗꼬리 달고 쭉 빠져내려온 상황입니다. 정보보호 전문기업 C큐브, 커넬 레벨 암호화 제품과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K사인입니다. 생체 인증 기반 암호화폐 지갑 출시 소식이 영향을 줬는데요. 역시나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장중에는 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저평가 가치주만 공략한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김상진. 오늘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오늘도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주임,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금융센터의 김상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권홍섭 주임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야 될 텐데 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164억 원에서 193억 원으로 17% 상향하는 컨센서스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호시적 전망 배경으로는 먼저 전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자가 브랜드의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의 원화 강세로 인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코스메틱의 턴어라운드,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코스메틱 쪽에서도 면세 사업 호조와 딥피크 인수 등의 호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온라인몰 적자 축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템 확장하고 거기에 그런 아이템 이제 구색 맞추기 확장으로 인한 매출 성장 회복이 전망이 되면서 온라인몰 적자 축소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좀 생소하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류 백화점에서 이제 유통되고 있는 해외 브랜드 구찌니 아니면은 아르마니 이런 브랜드들이 이렇게 판매를 유통을 하고 있는 국내 굴지 회사입니다. 또한 그 2018년에 올해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한 480억 원에서 또 순이익은 400억 원으로 각각 25.3%, 40.3% 상향하는 전망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올해 추정치 상향 배경으로는 그 코스메틱 부분이 특히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면세점 입점 등으로 실적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업계 중에서도 제조 브랜드 그리고 유통까지 이 세 가지를 수직 계열화한 몇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기존 패션주 바운더리에서 이러한 그 밸류 한계를 넘어설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매수 추천가는 오늘 현재가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한 83,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흐름상 일단은 78,00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력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 흐름상을 좀 보시면 아직까지도 갈 여력이 한 99,000원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단기 차익 실현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이 10만원 그 매물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2차 상승 구간인 13만원대까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해 이 패션주로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스윙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장세가 어느 정도 IT가 좀 조정하고 이제 올라온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잠재 실적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은 한 매출이 7.1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한 44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그 실적 조정은 일회성 비용이 1,600원이 미리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비용들이 선반영하여 오히려 올해 2018년부터는 분기 실적의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하기를 하기 때문에 어닝 쇼킹이 나오더라도 일단 올해부터는 좀 소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좀 시장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지속 하락한 LCD 판가가 중국 경쟁사들의 신규 라인들의 수율 이슈가 있었는데요. LCD 파넬에 대한 수율이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LCD 판가가 좀 반등이 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월드컵 특수에 힘입어서 한 3, 4월 경우에는 반등이 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한 1.1조 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적정 PBR 배수 0.92로 쳤을 때 적정 주가수는 한 39,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NH엔터입니다.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고성장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코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따라서 그 간편결제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보자면은 신용카드가 한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간편결제 시장이 작년도에 한 3%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0%까지 점유율을 가져간다고 쳤을 때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페이코가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페이코를 공격적인 시장에 좀 진입을 할 계획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적으로 페이코를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러한 공격적 시장 진입으로 경쟁 우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51,400원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흐름은 동사의 컨센서스 전망이 좀 상향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외국과 기관들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4,570억 원에서 무려 5,460억 원으로 증가하는 19.5%의 상향하는 전망이 나왔고요. 또 18년 올해죠.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조 2,96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5,660억 원으로 9.1% 하는 상향을 전망하는 조정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 추정치 변경 배경으로는 그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가스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 해외 자원 개발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의 함에 따라 실적 개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스 도매 부분에서도 요금 기저 상승 효과로 인해서 동사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한 51,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단 여기에는 일단 51,000원 정도에서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1,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이 한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조정이 잘 받고 또 올라간다면 6만원 이상까지 갈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에 보실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가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그 세포 재생 물질인 PDRN을 이용한 재생 의료 전문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PDRN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송호가의 그러니까 어류에서 추출하는 세포인데요. 이러한 그 DNA 관련된 PDRN 세포를 추출을 하여 인간에게 재생 쪽으로 피부 재생이라든지 관절염 재생이라든지 그러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 아주 특이한 물질입니다. 최근에 또 이 동사의 경우에는 바이오 CND를 인수를 했는데요. 바이오 CND는 복토스 균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톡스 시장에 대한 진출 확보를 위한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모리 퍼시픽의 그룹인 그 자회사 에스트라 필라 사업을 양수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 2월달 정도에는 이제 양수가 다 완료가 된다면 올해 우리나라 시장과 그리고 중국 시장 쪽에 필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클레비엘의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임상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 권력에도 탁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그 보톡스와 필러 이 두 개 부분의 사업을 동시에 보유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PDRN과 그 필러 그리고 보톡스 이 세 가지도 삼박자 맞는데요. 일단 강릉의 제2공장을 올해 6월께까지 다 완공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산 체제를 다 갖추고 또 보톡스에 대한 국내 임상이 시작이 되고 또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의약품 판로가 다 완료가 된다면 파마 리서치의 주가 수준은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처음 공모 상장 이후에 13만원 1,800원 찍고 난 이후에 3만원까지 밀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거의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한 바이오 회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현금 보유량도 많은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 외국인 수급과 그리고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바 계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65,000원 밑에서 흐름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 기회를 삼고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 전 고점인 82,000원까지 1차 보시고 2차 목표가는 10만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1, 2차 목표가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진에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진에어 같은 경우에 그 대한항공과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의 공동 운항과 연계 수용을 통해서 주요 노선의 그 탑승률을 올리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물적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 정비 비용과 기타 부대 비용을 이 진에어 쪽에서는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메리트이고,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진에어 쪽에서의
그 어떤 그 실적 성장 부분을 좀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저가항공사 우리나라 2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장 후에 어떤 온라인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초과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사전 좌석 이런 지정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부가 매출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좀 유가가 상승이 되면서 비용에 대한 좀 약간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지만은 이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유료 할증료를 부과 또 원화가 좀 강세 추이가 최근에 있는 걸 원화 강세에 대한 추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탑승률 개선과 또 요율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비용 부분은 충분히 좀 만회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에어의 PR 수준은 10배 수준으로 이 항공업체들의 PR을 비교해보더라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에어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괜찮고요. 매수도 매수가는 28,950원,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김성진 팀장 종목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먼저 하나케미칼입니다. 네. 자, 하나케미칼의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약 한 1,600억 원 정도로 시장이 이제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연중 화학 부분 이 기여도가 높았던 TDI나 PVC 가성소의 가격 흐름이 견조해서 원가 상승을 상쇄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9월에 주가 급락을 야기했던 미국 태양광 관련된 관세 이슈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이에 따른 이제 실적 악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제 과도한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날 최저가인 28,350원을 기점으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점 대비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매수는 현재가로 하시고 목표가 45,0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33,000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LG U+입니다. 네, LG U+의 영업이익은 한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휴대폰 요금 하락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입자당 평균 수익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매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료 방송 시장 재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 10%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점은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차트 보겠습니다. LG U+는 현재 지금 1월 23일 최고가인 15,800원을 찍고 조금 조정을 받은 국면입니다. 4분기 실적 반영으로 이제 1월 9일 날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4분기와 이제 2018년 올해 이제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할인폭 축소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 반등이 예상됩니다. 가스 도매와 해외 자원 개발 부문의 이제 추가적인 이익 증가로 인해서 2018년도 실적도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난 4분기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유가 상승을 반영한 추가적인 실적 가능 개연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18년 가스 도매 부분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요금 기조의 확대나 이제 투보율 추가 상승에 의한 이익 개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일 44,450원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지가 보였던 42,000원 선이 굉장한 저점으로 보여져서 매수를 추천드렸었고, 최근 15% 이상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직
목표가는 58,000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좀 일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속 저는 목표가 58,000원, 손절 37,000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나 F2앱, 카카오 챗봇 등 주요 자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매우 높고, 특히 자회사 중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나 카카오 게임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B2B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또 카카오 게임즈의 배틀그라운드 서비스의 유료화 전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 연동이나 F2앱 서비스 출시, 은산분리 완화의 가시화 여부에 따른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액의 증가로 지분법이 180억 원이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 여부는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비트의 추가적인 실적은 제외하더라도 카카오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차트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카카오 차트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10월 3일날 최고가인 16만 8천원을 찍고 계속 15만 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상 16만 원을 뚫지 못하고 16만 원에서 내려오는 추세인데, 13만 5천 원 선에서는 충분히 지금 이 선에서는 지지가 확인되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지지선을 확인되는 부분에 주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차 목표는 16만 원 선 돌파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예. 삼성 SDI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올해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소형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중형 전지에 관해서도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하루 동안만 외국인이 7만 한 6천 주 정도로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전지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중대형 전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지 사업 부분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공급으로 인한 이런 전지가 추가적인 판매가 늘어난 데다가 상업용과 전력용 ESS 수요도 늘면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차트 보겠습니다. 네. 11월 27일 날 23만 4천 원에서 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가 최근 추세 반등이 보여져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실적 반영의 기대감으로 우상향의 추세 반등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최근 며칠간 좀 조정을 받은 국면이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20만 원, 목표가 27만 원, 손절 17만 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나왔고요. 지금 LG전자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지금 공시가 됐네요. 지난해 영업이익 2조 5천억 원, 전년비해서 84.5% 증가했다라고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LG전자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매출도 지금 전년비 14.8% 증가했다 올라와 있네요.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95번님께서 화진 종목이고요. 9,441원입니다. 이게 한두 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중 20% 기다려야 됩니까? 추가 매수할까요? 여쭤보셨는데 어때요? 네, 일단 현 주가가 6,100원이고요. 예. 아마 무상증자를 따로 받으셔서 어떻게 주가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가격 부분은 일단은 정확하게 지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 화진의 경우에는 수소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좀 다시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근에 1월 25일이죠. 오늘 그 공시가 나오면서 그 1차 시비에 관한 그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15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3억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증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 화진의 최대주주 자회사인 화진 글로벌이고 그 나머지 40억은 퓨어정 홀딩 컴퍼니가 받게끔 되는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이러한 그 구조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회사가 이 150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또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또 본다면은 현재 그 탑업인과 관련된 출자로 인해서 110억 원 정도는 탑업인을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운영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기대감으로 보자면 일단 탑업인에 대한 인수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봤을 때는 이 시비 발행으로 인한 주가 하락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가지고 계신 20%의 물량을 일단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다시 또 한 6,500원 정도 올라온다면 10% 내지로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현재 이 시비 발행가에 대한 그 평균 단가를 조정을 해야 되는 시즌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보통 우리가 그냥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만 좀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내용으로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발행 시장하고 유통 시장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로 보자면 현재 그 화진의 요번에 12 발행가액이 얼마냐면 유리명해서 공명 총액에서 5,373원입니다. 만약에 이 주식 수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요. 1년 후에 보유 예수가 풀리면 5,300원을 가지고 평단가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배정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10,000원 정도 된다면 이거를 전환으로 해서 10,000원에 물량이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5,300원이면 굉장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그 5,300원에 대한 리픽싱 가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의미적으로 떨어뜨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4,000원 정도까지는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량을 축소를 하시고 오히려 다른 그 수소차 테마인 뭐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카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그 수소 테마가 있는 주식으로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지금 전환사채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7595번님께서 현대약품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6,50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김상진 팀장님 어때요? 네, 지금 현대약품은 지금 최근 개발하고 있는 담도암 치료제가 이제 중국 시장 시판에 이제 앞당겨질 거라는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 굉장히 급등했었는데요. 최근 이제 한 며칠간 한 6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6,500원에 잡으셨으면 잠깐 차트 좀 보여주세요. 6,500원에 잡으셨다고 하면은 1월 11일 날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약품이 이제 해당 신약의 판권은 이제 국내에만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바로 이제 또 주가가 좀 폭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잡으신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이제 그런 관련된 대주주 일가들도 지금 갖고 있는 주식들을 다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조금 상황이 굉장히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셨고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되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안타깝지만 이 종목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은 조금 미래에는 조금 안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도 아마 이제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 것도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좀 알고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좀 저 같으면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서 갖고 있는 것은 좀 손절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만회를 한다. 네, 만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약품은 조심스럽게 지금 아무래도 손절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라고 권유를 좀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두 분이 또 들고 오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권홍섭 주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 UB 벨룩스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사물 인터넷 관련된 IoT와 그리고 스마트 카드, 스마트 모바일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뱅크라든지 아니면 대형 3개 은행에서 쓰이고 있는 스마트 카드를 거래처와 그리고 매출처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유비멜록스는 일단은 제3자 배정으로 해서 NH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그 유비벨록스의 IoT 사물 인터넷 분야와 그리고 스마트 카드 분야,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관련된 결제 시스템, 특허를 받은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그 콜라보 코워크를 이용한 NH 엔터테인먼트와 유비벨록스의 좀 화문의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사업 영역에서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 부분에서, 안전관리 스마트 IoT 부분에서 SKT와 그 대우건설에 지금 현재 MOU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그 마찬가지로 아시아나 IDT와 안전관리 부분의 IoT에 MOU를 체결을 함으로써 대형 또 다수 거래처를 또 확보를 했다는 의미에서 유비벨록스는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11,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거의 2016년에서도 12,900원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횡보하는 조정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6년 8월 이후 그리고 올해부터 어느 정도 거래량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진 물량이 좀 나타나면서 그로 인한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입형 밀집을 어느 정도 다 완료를 했고요. 그 윗단인 121선 주봉이 12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상단인 13,500원까지는 가뿐히 갈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RTO젠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바이오 시밀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소바이오 제약회사입니다. 세브란스의 내하수체 종양센터와 그 현재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오리지널 약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산도스타틴에 대한 공동 연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말단비대증 하면 굉장히 그 희귀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송인 최웅만 씨와 같은 약간 좀 거인증을 가지고 있는 환우분들이 거기에 대한 호르몬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맞는 약인데요. 상당히 고가약이고요. 한 번 맞는데 거의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드는 고가약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을 한다면 약가의 저렴을 약가가 좀 저렴해지면서 환우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희귀의약품 쪽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타날 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그 성장 호르몬과 그리고 혈류병 치료제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에 국한된 임상이지만 향후에 유럽이나 미국의 임상이 앞으로 확실하게 좀 재료가 나온다면 주가가 한번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 한 25,000원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조정 이후에는 한 3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최근에 그 SK케미칼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을 한 회사인데 일단 본래 회사는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이 인적 분할로 재상장을 해서 제약과 화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주회사로는 SK디스커버리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백신 부분과 그 앱스텔라의 로열티 수입이 주로 일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파트에서 지난해 12월 출시된 대상포진 백신이 나왔는데요. 올해 정도께는 200억 정도 신규 매출이 달성할 전망입니다. 일단은 그 대상포진 백신으로는 오리지널이 조스타박스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러한 약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도 굉장히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약이 없어서 주사를 못 맞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일단 SK케미칼이 카피약으로 만든 대상포진 약인 백신 파트에서 더 신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혈우병 치료제인 스텔라에 대한 로열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로열티 인식이 긍정적 전망이 되게 따라 굉장히 그 매출에도 상당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독감 백신에 대한 WHO 인증 절차를 현재 밟고 있어서 만약 인증이 다 된다면 백신 관련해서도 개도국의 수출이 활발히 될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그 매수 추천가는 현재 한 14만 5천원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만 5천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할 만한 가격이고요. 일단은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총으로 목표 시총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4만 4천원, 손절가는 10만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예,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향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OLED 패널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D라든지 BOE의 물량을 납품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애플사의 마진을 20% 이상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고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BOE 관련돼서 수요 테스트를 해봤지만 10% 미만의 조전 실적이 나오는 지금 현재 뉴스 흐름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100% OLED 패널은 납품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D를 가지고 있는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삼성 SDI가 약간 좀 수혜를 입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그 중소형 전지 파트의 원통형과 폴리머 사업에 대한 동시 개선세 유지되면서 이제 수익 기여 사업으로 완전히 변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 전지 부분에서도 매출 확대에 대한 영업 레버리지 개선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년 내에는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주가 조정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잡으시고요. 적정 주가 수준은 24만 5천원이기 때문에 20만 원 밑에서는 비중 확대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인 MCU를 설계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넘버원 회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MCU는 그 가전과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요. 일단 이러한 부품들은 그 리모컨이나 배터리 충전 그리고 모바일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4차 혁명 관련 중에서도 IoT 관련에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등 LG의 국내 외 업체들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블루 비콘 칩이라든지 이런 칩들의 단가가 인상이 됨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브 반도체를 좀 더 지금 한 8,400원 정도 거래되고 있지만 한 9,000원까지, 만원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어버브 반도체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김상진 팀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예. 예, 키움증권은 작년 4분기 이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정도 늘어난 한 647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25% 이상 웃돌 전망입니다. 압도적인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브로커리지와 이자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제 활성화로 특히 이제 자기 계정 거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으며 대형사의 이제 무료 수수료 경쟁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의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11월부터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 반영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10% 이상 오르고 있고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올해 이제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 8만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CJCGV입니다. CGV는 4분기에 추석 효과 연말 이제 한국 영화 흥행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관객 수의 증가율이 좀 둔화되면서 주가가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일별 이제 박스오피스 성과가 나타나는 극장 사업의 특성상 단기 주가는 관객 수의 증감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나타나고 영화는 이제 3분기 성수기라는 계절성이 또 뚜렷하고 2월부터는 통상적인 영화 비수기 진입 및 평창올림픽 개최에 따라서 이제 극장 수요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3분기에 이제 통상적인 성수기 효과가 더해지고 이러한 이제 기저 효과와 이제 추석을 포함한 공휴일수가 역대 최장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네. 11월 22일 여기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11월 22일 날 최고점인 77,400원을 찍고 이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전고점 돌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77,000원은 무리 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드렸었고 72,000원 선에서 지지선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은 국면이지만 지금 충분히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지고요. 매수는 현재가이고 목표가는 85,000원, 손절 6만원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가레이입니다.
기가레인은 이제 LED 식각 장비 세계 1위 기업인데요. 기가레인이 이번에 세계 최초로 LED용 6인치 인프린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이제 LED 산업은 이제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고 일반 조명과 이제 자동차 외부 조명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4인치 웨이퍼 공정이 아닌 6인치 웨이퍼 공정 투자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이제 성공한 인프린터가 이제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품질이나 뭐 생산성, 수율 측면에서 기가레인은 이제 인프린터와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시장에서 확실한 선도 장비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잠시만요. 지난 10월 30일 최고가인 35,089원에서 조금씩 횡보를 거듭하다가 실적 반영의 여파로 정배열의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이제 정배열의 좋은 흐름은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이번 1분기 동안은 충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3,600원, 손절 2,800원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스코입니다. 이제 올해 철강 산업의 경기 순환 사이클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매번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의 이제 남은 난방기 감산기가 이제 철강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낮은 재고와 감산, 계절적 수요기 도래는 1분기 중 이제 철강 가격의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이제 4분기부터 시작된 업황 개선세는 올 상반기 내내 이어질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올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은 2조 한 4천억 원, 2조 한 7천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보다 약 1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제 양호한 실적이 주가 저평가와 맞물려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6개월간 32만 5천 원을 사이에 두고 계속 이제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연이은 호재로 지난 12월부터 주가가 확 오른 모습입니다. 네. 현재 아직까지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12월부터 충분히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은 어느 일부분은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서 42만원, 손절은 32만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에서 이제 향수와 화장품 매장을 이제 추가로 오픈하면서 이 터미널의 올해 면세점 매출액은 약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에서 이제 향수와 화장품 매장을 추가로 이제 개설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홍콩 공항에서의 영업도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고, 지난해 이제 태국에 오픈한 시내 면세점 또한 이제 연간 매출액이 한 900억 원까지 오르면서 호텔 신라가 이제 신규 면세점으로 추가할 수 있는 매출 규모는 약 한 7,500원 정도로 지난해 면세점 매출을 약 한 20% 정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차트 보고 가겠습니다. 9월 26일 조정 좀 할게요. 네, 9월 26일. 네. 9월 26일 이제 최저점인 52,100원에서 시작해서 최근까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볼 때 약 한 85,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한 이러한 지지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이은 이러한 충분한 매출액이나 이러한 재무제표로 인한 상승은 그러한 주가 상승에 충분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표 주가는 108,000원, 그리고 손절 68,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진 팀장의 5종목 호텔 신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코스닥도 지금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지금 2,562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2,560선 결국에는 안착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잠시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2,540선대부터 2,560선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흐름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2,560선까지 터치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일중 흐름 받고 수급 주체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346억 원, 기관은 3,193억 원 순 매수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나 2,818억 원이나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개인은 6,90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변동 살펴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 보이면서 250만 원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75,800원대까지 오늘 역대 실적으로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4.7%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실적은 오늘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당 3,000원씩 배당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지금이 바닥일 것이다. 실적은 이런 판단들이 나왔나 봅니다. 지금 15만 8,500원대까지 오히려 올라갑니다. 포스코도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는 각각 1.19, 0.61, 0.19%씩 소폭씩 빠집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900선까지 또 바짝 올라왔습니다. 898.22포인트입니다. 0.39% 올라가면서 소폭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어떨까요? 역시나 900포인트 부근까지 지금 올라간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이고요. 정오경에는 저점 888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역시나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역시나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기관의 매수 전환이 유효했습니다. 기관 한 2시 30분대까지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시간에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443억 원이나 삽니다. 외국인은 568억 원 팔고요. 개인은 179억 원 순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나 빠집니다. 하지만 신라젠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도 1.6% 빠집니다. 티슈진이 상승 전환했고요. 3.4%나 올라갑니다. 다음 볼까요? CJNM은 여전히 빠지고 있습니다. 97,000원대에 거래가 되고요. 메디톡스도 상승,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하락에서 상승 반전으로 주가가 전환이 됐습니다. 9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1.11% 빠집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포스코킴텍은 1,350원 하락 마감, 49,650원에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시황 점검하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권홍섭 주인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굉장히 괜찮았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대기업들 시총 200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수준이 굉장히 5% 넘는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코스닥이 좀 쉬는 반면에 코스닥의 좀 숨고름도 어느 정도 또 필요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3대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줄기세포 관련주에서도 네이처셀 위에는 코아스템이라든지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좀 이제 바이오 쪽 제약이 좀 쉰다면 반대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쪽 관련된 테마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순환 매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도 또 워닝 시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바 대형주들의 계속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보유 전략이 또 좋아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진 팀장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2,560선을 나타낸 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일단 최근 이제 소재와 이제 산업재주의 이제 순환매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이제 우상향의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 유입과 함께 이제 상승 전환하고 있고, 이제 오름폭도 이제 굉장히 높고,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이나 이제 조선 등의 이제 산업재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당분간 이제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으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오늘 특히 이제 철강, 금속이나 화학, 기계와 같은 소재, 산업재 업종을 사들였다는 이 방향성도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금의 유입에 한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좀 인상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562.23포인트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2560선 봤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898.6포인트, 900선 또 바짝 다가서면서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오늘 좀 급락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보시다시피 1060원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만에 1058원 60전에 11원 60전이나 급락하면서 오늘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양시장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죠.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런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삼성 SDS 47.75%나 올라갑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정인양행 44.23%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권홍섭 주임의 두산인프라코어 29.05% 올라가고요.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금융투자증권 클럽원금융센터의 김상진 팀장의 한국가스공사도 24.58%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 한 종목씩 사이좋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주임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두산인프라코어. 네.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네네.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장비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조선, 그리고 건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정설 중장비 업체들이 좀 계속적으로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인프라의 경우에는 증자 이후에 굉장히 좀 힘들어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외국과 기관의 매수적인 공격적인 매집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해외 동남아라든지 개도국에 대한 중장비 수출이 원활하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회사들의 두산 바켓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건설 기계라든지 이쪽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좋은 수주가 나오고 있는 바 동사의 수혜가 예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캐터필러에 대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한 일단 중장비 중에서도 제 오리지널 주도주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앞으로도 좀 상승할 여력이 많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11,750원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주봉 흐름상 위에 물량대의 14,100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10,000원 정도, 11,000원 정도 사이에서는 한번 비중을 한번 확대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상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거 굉장히 또 잘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이제 올해 계절적인 성수기 요인과 이러한 실적의 여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특히나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이 굉장한 그쪽에서 이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또한 이제 추가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그런 조정보다는 가급적이면 제가 목표로 했던 58,000원까지는 꾸준히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기보유자분들은 홀딩해서 목표가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의 일정과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내일 금요일장 대비를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장 끝나면서 오늘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떨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권홍섭 주인님, 내일장은 좀 긍정적일까요? 네, 내일도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올해 이제 코스피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승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일단 북한과 지금 교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2017년도에 다수의 기업들이 호실적으로 이제 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 호조로 인한 코스피가 앞으로 3천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쪽에서 먼저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비슷해서 일단 일본 시장을 좀 비교를 하자면 일단 일본 시장이 굉장히 이제 먼저 움직이고 또한 거기에 금융과 증권주들이 또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증권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이러한 대형 증권사들에 대한 주식이 굉장히 발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아서는 앞으로도 주가 수준이 2,560선이 아닌 2,300선까지는 올해 상반기에도 충분히 빨리 갈 여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도 좀 거기에 발맞춰서 현재 차익 실현을 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3천에 갈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주도주가 돼서 굉장히 큰 수익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발굴을 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이면서 종목별 순환매나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성균 팀장님은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부터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번 1분기가 끝날 때, 그러니까 한 3월 정도까지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러한 특정 종목의 이제 쏠림 현상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것보다 코스피에 중소형주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외국 외인들도 지금 이러한 철강 금속이나 화학, 기계, 소재 산업재 업종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질 때 그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자금이 이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코스피의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분간 이제 코스닥은 좀 숨고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의 중소형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쪽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비슷한 견해를 지금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쪽을 보면서 순환매에 대비해서 중소형주에 눈을 한번 돌려볼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내일 볼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권홍섭 주임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SK케미칼이 좀 더 갈 여지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종목의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화학과 그리고 제약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지주 좀 비중을 좀 보유를 해야 되는 SK 디스커버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SK 디스커버리가 제대로 된 지주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SK 케미칼의 지분은 어느 정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급하게 매수집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무조건 비중 확대의 기회를 삼아서 11만원까지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예전에 삼성바이오처럼 갈 좀 주식이라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물론 이제 사업 부분은 다르지만 삼성바이오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주력이지만 SK케미칼의 경우에는 백신으로 좀 특화를 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과 관련된 제약회사는 SK케미칼과 녹십자 뿐인 이 두 개 회사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시장 분야에서 이 회사가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현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현재 판교에 SK케미칼 본사가 있지만 그쪽에 관련된 바이오 제약 산업단지 쪽에서도 SK케미칼에 대한 좀 앞으로의 전망성이 발달하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쪽에서 보자면은 현재 그 한 11만 5천 원 정도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현재 3거래일째 계속 순 매수세가 거의 한 첫날엔 11,000주, 그 다음엔 25,000주, 그 다음에 또 21,000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단인 한 12만 1,000원 정도까지 안착을 하게 된다면 한 14만 4천 원까지 무사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한 15만 원, 20만 원까지는 또 한번 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SK케미칼 지금 긍정적인 측면들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상진 팀장님은 내일장에 어떤 종목 보라고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카카오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제 네이버와 이제 함께 국내 이제 양대 인터넷 기업인데요. 네이버와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 여전히 주가는 네이버가 훨씬 비싸고 카카오가 낮은 좀 큰 격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네이버보다 카카오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카카오의 성장을 저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방카슈랑스 분야까지 이제 영업을 확대할 경우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또 기대되고 있고 마땅한 이제 하나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한 4, 5개월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한 저점입니다. 지금 이러한 카카오의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미래의 가치나 이런 투자 전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현재 주가에서의 카카오를 매수하시는 거는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카카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SK케미칼 카카오 내일장에서 한번 보자라고 두 분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주임, 그리고 하나금융투자클럽원 금융센터의 김상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바람이 차갑고 기온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욱더 강한 한파가 금요일에 우리를 덮친다고 합니다. 시설물 관리, 동파,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